그런데 잠시만요. 오늘도 몰랐던 이야기 더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퀴즈입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동생의 땡땡땡땡을 맡은 적이 있다. 그럼 뭘 맡았을까요? 자, 이 정답은요. 이어지는 몰랐던 이야기 더에서 공개됩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바쁘게 누구보다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두 후보를 대신해서 후보들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두 분 모시고 두 후보의 인생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저희 특별하게 또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의 김앤 단장님 모셨습니다. 김앤 단장님. 일단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십니까? 김문수 후보, 제가 그 캠프에 오게 된 건 경사노위 위원장 하실 때 그때 제가 그분의 말씀을 장기표, 김근태, 최병렬 또 이부영 의원님 이 네 분이랑 저랑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한 30년을 김근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대통령 나오세요. 제가 후원회장 해드릴게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그때는 어떠한 그런 그 경사노위 위원장 하실 때니까 그런 찬스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진짜 후보로 나오시게 됐죠. 그때는 뭐 후보로 나오실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을 때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셨군요. 또 장기표 선생님이 유업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저한테 평생 빚만 지고 간다. 고맙다. 그 같이 아는 동안 반반이 사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김문수 후보 말씀을 하고 유언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저희 또 모신 분은 바로 김병욱 위원장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좀 오시게 되셨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 분당에서 한 25년을 같이 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출마할 때 제가 또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연을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가 뭐 자리 교체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문수 후보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기호순으로 한번 후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몸풀기 질문 하나 준비했어요. 일단 김병욱 위원장, 우리 후보 이게 진짜 자랑이다. 좀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자랑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단 시대 정신을 잘 간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치적 어제로 만드는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탁월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기술 경쟁 시대이면서도 기술에 처지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양극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기본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적 화두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소통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핸드폰을 자주 손에 들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스마트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 듣는 거죠. 그런 소통의 능력이 탁월하고요. 무엇보다 일머리가 있어요. 제가 겪어본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일머리라는 게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예산과 인력, 구조를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이 성과 있게끔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그 일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네. 이런 그 일 전체를 만들어 나가고 이걸 해결해 나가고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집행력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소통을 잘하고 똑똑하다. 이 세 가지를 그죠? 일머리 좋은 게 똑똑한 거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자랑 세 가지는 뭡니까? 제가 옆에서 뵈니까 우리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 그래요? 예. 의외죠. 혁명가지 않습니까? 잘 싸우시고 늘 그 최전선에 계셨고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의 밑바탕이 선함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선함은 늘 시야를 낮은 곳으로 두고 계셔서 눈물이 많아요. 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뭐 이런 분들 얘기하다 울컥울컥 울보처럼 잘 웃으세요. 그것이 악함을 참지 못해서 정말 그 투쟁할 때 끝까지 투쟁을 하고 양보 안 하시죠.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분은 혁명의 원동력이 뭐 네. 예컨대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 뭐 이런 거가 혁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혁명의 원동력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착한 그 품성. 이거는 정말 타고난 품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의 유능한 것은 경기도지사 2번 하셨을 때 또 그 국회의원 3번 하셨을 때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선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소탈한 품성을 꼽아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두 후보가요 평행 이론으로 부를 만큼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칠남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칠남매의 5째, 경북 안동에서 그래요? 태어났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칠남매의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두 분 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 뒤에 소년공부로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판잣집에서 어렸을 때 살았고 영천에서 이제 경북 중학교 진학을 할 때 이제 영천에서 경북중학교 간 3명 중에 인재 중에 하나였다. 굉장히 어려웠고 고등학교 때 삼성계엄 반대 운동하다 제적당할 뻔했고 두 분 다 이제 순탄치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재명 후보의 어렸을 적 사진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가족 사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어렵게 자라서 이제 학교로 대학에 들어갔고요. 두 분이 또 하나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문수 후보의 어렸을 적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이제 마지막 공통점을 하나 뽑아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시민운동,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많이 했었고요. 김문수 후보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은 노동운동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또 공통점이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래픽으로 보니까 진짜 평행 이론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데 좀 정치적인 얘기보다요. 마치 한편의 좀 드라마처럼 이 영화처럼 흘러온 두 후보의 인생 이야기 저희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재명, 김문수의 인생 영화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씬의 키워드는 뭘까요? 네, 소년공과 고무신이 뜹니다. 그러니까 김병욱 위원장, 네. 이재명 후보 사실 뭐 소년공 잘 알려진 얘기이고 김문수 후보 이 고무신도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이긴 한데 일단 이 후보의 이 소년공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학교를 못 가고 공장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학교를 가잖아요. 엄마의 손을 붙잡고 공장으로 간 거고요. 소년공 시절에도 아마 6개 정도 회사를 전전긍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나요? 네. 2017년 대선 출마 때는 오리엔트라는 회사에서 네.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소년공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이제 중학교 시절이면 얼마나 예민하고 그 사춘기의 감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그 당시의 문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유스럽지 못하고 봉건적 문화가 많았겠죠. 그런 거를 겪으면서 많은 사회에 대한 불만, 네.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도 본인이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프레스에 눌려서 팔이 이렇게 굽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굽어서 이제 더 이상 노동을 못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일을 못하면서 이제는 내가 노동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반전의 이제 역사가 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3개월 만에 고입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1년 반 만에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합니다. 참 머리는 좋은 거죠.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 법대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저도 한양대 법대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성남에서 얘기할 때 되게 동질감을 많이 느꼈죠. 왜냐하면 과거에 아픔과 가난을 겪은 사람이 사회에 대한 단기적인 저항의식은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훌륭한 정치가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소년공이라는 것으로 인한 반전의 효과가 아주 컸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을 만들었지만 그 소년공 시절의 아픔은 그리고 그 고난의 기억은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남희 기자, 중앙대 법대 입학식에 교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검정고시로 빠르게 합격을 해서 결국은 대학교까지 입학을 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근데 교복을 입었습니다. 저 때군요. 저 때 입학할 때 굳이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교복을 입고 싶었나 그 동경하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좀 쑥스럽기도 했지만은 어머니와 함께 저렇게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고요. 훗날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이런 무상교복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의 어린 시절 경험들이 또 본인의 정책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또 책에서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까 첫 번째 씬 키워드에 고무신이 나왔거든요. 김현단장, 이 고무신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이제 그때 대학교 입학할 때 고무신을 다른 분들은 다 뭐 구두를 신었는데 고무신을 신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여쭤보니까 그때 저희 형제 전부 다 고무신 신었어요. 그거 특별한 거 아닌데 이러세요.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분이 굉장히 같은 듯 닮은 부분을 제가 찾았어요. 김문수 후보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사회에 대한 불만, 저항의식이 그 투쟁으로 이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인성이 굉장히 좀 달라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 여러 번 해요. 그래서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했고 먹을 게 없어서 굶는 날이 많았지만 나가보면 뭐 이렇게 뭐도 따먹고 새도 잡아먹고 또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았대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이제 사과를 주셔서 사과를 먹었는데 그 농약이 묻어갖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다들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1등을 했는데 반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6학년 때 회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3명만 붙는 경북고등학교 그 동네에서 경북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갈 돈이 없었대요. 그때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중학교 갈 때 이제 그 입학금을 냈어야 됐는데 그래서 어쩌나 그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내주셨대요. 아니었으면 못 갔대요. 왜냐면 누나도 그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경북 여고를 붙었는데 여자는 중학교까지만 다녀도 다다라고 얘기를 해서 합격증을 받고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늦게 그걸 작은아버지가 아시고 내주셨는데 이분은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특별하지 않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군요. 유년 시절에 대해서.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뭐 아까 이재명 후보도 똑똑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또 똑똑하셨던 모양이에요. 자격증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9개예요. 9개고 일단은 서울대에 이제 2번 제적을 당했잖아요. 그러고는 나는 노동운동 외길로 가겠다. 지금 보시는 게 김문수 후보가 획득한 지금 8개의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여기에 경기지사 시절에 택시 운전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한일
저기 도르코 이제 그 노조위원장직인데 그 직전에 보면은 보일러 관련해서 열기사 자격증을 땄고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념과 어떻게 보면 열정 그리고 노력 그 자체인 두 후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후보의 두 번째 인생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씬은 노무현과 전태일이라고 뜹니다. 친숙한 두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태일 열사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보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일단 이런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뭐 소위 아주 작게나마 인권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김병욱 위원장. 예.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네. 대학 다니면서 학생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오해가 많더라고요. 마치 민주당이고 변호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고 네. 졸업해서 노동 운동을 했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학교 다닐 때는 변호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었고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은 있었는데 네. 학습을 한 것은 사법연수원 시절에 소위 말해서 조금 의식이 있는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한 연수생 동기들과 이제 스타디를 같이 한 게 사회 문제 의식을 체계화시킨 출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생운동 출신으로 네.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노동운동도 하지 않았고 노동운동 한 사람을 인권 변호한 거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끼리 스타디를 하면서 진료를 고민했었죠. 그래서 판사 검사를 할까 변호사를 할까 하다가 변호사를 하면은 인생이 뭔가 불안하잖아요. 고정적인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강연을 듣고 변호사를 해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럼 남은 전태일 열사는 바로 김문수 후보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태일 선배가 지은 그 판잣집으로 찾아뵙고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한자나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서 전태일 선배께서 하시던 대학생 친구가 나에게 있었다면 하는 그 대학생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노조 간부와 또 유족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전태일 열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태일 열사는 사실은 1970년대 청계천 피복노조 사건으로 분신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이제 노동 현장으로 뛰어드셨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그 남기신 일들을 동지들과 함께 노동 운동을 같이 하시면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제적당하고 구속되고 뭐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셨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1985년도에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만들면서 건물도 하나 만들고 그때 이제 위원장이 문익환 목사님. 그때 이제 그 많은 김근태라든가 뭐 장기표 이런 선생님들을 다 동지로 만나시죠. 그때 이제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 사업회를 계속 이어갔는데 그때 이 당시에 대학교 1학년 20살 되신 청년이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그 분신 사건에 받은 충격이 너무나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짚어볼 게 이재명 후보가 인권 변호사였던 시절에 김문수 후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 5월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오랜만에 이제 조계사에서 만나고 그 뒷얘기를 밝혔는데요. 제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로 있을 때 노동운동 하시던 김문수 후보님의 동생 김익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또 노조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구속이 된 상태였대요. 그래서 김익수 씨의 무료 변론을
맡은 인연이 있다라고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퀴즈 내드렸던 게 정답이 무료 변론을 맡은 적이 있다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또 이 일화도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후보의 세 번째 C는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C는요. 자, 뭐가 뜰까요? 인생 영화 어머니와 아내가 뜨는군요. 자, 일단 곁에서 본 아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김병훈 위원장 짧게 네. 보면 일단 김혜경 씨는 곁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면 기분 좋은 분. 그래요? 네, 정말 인상이 아주 밝아요. 인상이 밝고 약간 좀 큰 키에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하이 옥타브입니다. 네. 그리고 전공을 피아노 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해서 예술적 소양, 문화적 느낌이 좀 있죠. 아, 그래요? 되게 부드러우면서 또 화제가 대화의 화제가 되게 실생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아주 잘 지냈고요. 또 주변에 이재명 후보를 돕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조를 잘하고 항상 이 접대한다 그럴까 부드럽게 접근하는 그런 상당히 만나면 기분 좋은 김혜경 여사입니다. 김문수 후보 안에 설난영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분은 보니까 철저하게 동지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설란영 여사도 노조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진전자에. 그래서 노조위원장으로 만났기 때문에 정말 동지세요. 그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네. 이 김문수 후보의 형님도 은행 노조의 노조위원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익수 그분도 이제 빵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노조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그 서로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연우 부인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아이를 가졌을 적에 아이를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는데 그때 타가소를 만드시기도 했죠. 그 부인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랬군요. 그러면 자, 두 후보에게 어머니도 사실요 아주 좀 특별한 의미라고 합니다. 두 후보가 어머니를 언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죠. 당신께서 저를 보고 안아달라고 하시던 그날이 오늘은 왜 이리도 생생히 떠오르지요. 오늘은 당신께서 떠나신 날. 하루만이라도 잘 모시고 싶은 어머니. 당신께서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어머니,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특별하겠지만 두 후보에게도 굉장히 각별한 것 같습니다. 김병훈 위원장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어머님께서 7남매를 기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어렵게 지내셨고 또 형제들끼리 사고도 많았습니다. 네. 큰형은 산업재해로 또 다리를 절단하기도 했고 또 여동생은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직접 염색약을 사서 염색을 해드리면서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정말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치고 그 정도로 해도 부족할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했고요. 또 어머님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도 종교적 신념을 갖고 네. 자식을 참 잘 키운 그런 어머니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7남매가 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유일하게 7남매 중에 우리 그 김문수 후보만 대학을 가셨고 다 대학을 못 가셨어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뭐 이렇게 졸업했으니까 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었는데 제적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닐 적에도 뭐 남의 집에 가서 가정교사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뭐 이러다가 한 2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마지막 그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네. 어떻게 돈을 모아갖고 마지막 학비를 꼭 갖고 계셨었대요. 그 한 번이라도 주고 싶어갖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학위증을 살아계실 때 못 드리고 24년 만에 졸업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민자당에 입당한 후에 그때 학위증을 드렸죠. 자, 어쨌든 이런 또 정계 입문을 거쳐서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라는 공통점까지 쭉 이어서 지금 이제 두 후보는요, 이렇게 키워드가 압축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자, 두 후보가 됐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정정당당 대통령 두 개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두 후보 측근을 모신 만큼 각각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김병욱 위원장부터 네. 왜 이번에 대통령은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골목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일궈 나가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장 잘 준비된 후보 그리고 네, 끝났습니다. 성과로서 예. 국민에게 설명한 후보 이재명입니다. 네, 아주 칼같이 저희가 또 시간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앤 당자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입법,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독재 정권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데 만약에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더한 독재 국가가 될 위험이 있고 혹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세력조차 없는 완전히 일당 독재 체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은 민주화 훈련이 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만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30초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요.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두 후보를 둘러싸고 유년 시절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몰랐던 이야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